아, 도련님. 저 도련님 품에 평생 안기면 얼마나 좋을꼬. 냥냥. 옛날 밤이면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얼마 전에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와 늦은 밤이 되도록 방에서 글읽는 정도령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저 낭랑하고 청아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구나. 처녀는 결국 잠 못 이룬 밤에 몰래 나와 담벼락에 붙어 정도령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들으며 남몰래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갔다. 그리고 낮이면 뜰에서 산책하는 도령을 몰래 훔쳐보며 어찌 저리 늠름하고 멋있으실까. 완전 넋을 잃곤 했다. 그렇게 애를 끓인 지가 벌써 몇 달째. 정도령 집에서 다른 동네 집안의 혼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큰 충격에 빠진 처녀는 이 당시로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인 것을 오늘 밤 내 마음을 도련님께 전해보자.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날 밤 처녀는 조심스레 정도령 댁의 담을 넘었다. 만약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자신의 혼사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집안은 대대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 당연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쳤지만 그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다시 한번 진정하며 정도령의 방으로 향하는 처녀. 하늘 천 따지 구독 좋아요. 저 도련님 계십니까? 뉘시오. 글을 읽던 정도령은 한밤중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소녀 도련님을 뵈러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뭐시오? 이 밤중에 말이오. 정도령 입장에선 한밤중에 들려오는 처녀의 목소리에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잠시 들어오시오. 그의 말에 처녀가 방에 들어서자 정도령 역시 심히 당황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귀신도 아닌 아름다운 처녀가 방에 들어서니 오묘한 향기가 방 안에 차며 설레임 역시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이 야밤에 젊은 처녀 총각이 만났으니 어쩌면 당연할 법한 일이리라. 한편 막상 방에 들어서자 처녀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안절부절하는 중에 먼저 입을 연 정도령. 뉘시오. 보아하니 집에서 부리는 하인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오. 소녀 옆집에서 왔습니다. 옆집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아심한 밤에? 도련님, 저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소녀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련님을 찾아왔습니다. 소녀, 도련님이 이곳으로 이사온 날부터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와 반듯함에 도련님을 가슴에 품고 흠모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는 처녀.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도저히 가눌 길이 없어 도련님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담을 넘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도련님 댁에서 다른 마을에서 혼처를 찾고 계신다 들어서 그만. 여기까지 듣던 어리고 고지식했던 정도령은 정신이 번쩍 들며 순간 생각했다. 이제 보니 아주 요망한 처자였구나. 냥. 그리곤 등을 획 돌려버렸다. 이 당시론 처녀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의 행동에 당황한 처녀. 도련님, 부디 소녀를 거절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자고로 남녀가 유별하거늘 처녀의 몸으로 이 무슨 해교한 짓이오. 그 점 소녀도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도련님을 너무나 사모하여 그만. 부디 소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제 마음을... 그만하시오. 엉겁결에 처녀를 밀친 정도령. 도련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소녀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겠사옵니다. 그러곤 은장도를 꺼내들은 처녀. 순간 당황한 정도령. 만약 저 처자가 이곳에서 목숨을 끊기라도 한다면 정황상 자신이 처녀를 이곳에 데려다가 겁탈하려다 처녀가 자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정도령은 이내 우선 처녀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알겠소. 네, 알겠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내 어찌 처자의 마음을 모르겠소. 처녀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그 사무친 정이 크겠냐 말이오. 다만 이런 식은 아니되오. 그렇다면? 내 날이 박는 대로 어머니께 말씀드려 처자의 집으로 매파를 보내겠소. 그리하면 나는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고 처자 또한 스스로 담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는 허물을 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소. 냥냥. 정도령의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 게다가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정도령의 아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처녀. 그 말씀 정말이시옵니까? 억지 미소를 띄우며 말하는 정도령.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 했소. 그러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오. 그러면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내겠소. 처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 소녀의 불경스러운 짓을 용서하십시오. 소녀 돌아가 도련님께서 부르시기만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냥냥. 알겠소. 어서 돌아가시오. 혹 누구에게라도 들키면 이를 그르칠 것이 아니오. 예, 그럼 소녀는 이만. 제대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정도령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어리고 고지식했던 정도령은 처녀의 진심은 내팽긴 채 다시 생각했다. 분명 아름다운 처자인 건 맞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향하던 정도령. 그런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이고 아들, 아이고 아들아 괜찮니? 아들아. 어머니, 제가 왜 여기에... 이 녀석아 마당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어 얼마나 놀랜지 모른다. 한 3시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단다. 냥냥. 그때 어젯밤 일로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난 정도령. 아, 어머니, 제가 사실 어젯밤 말입니다. 정도령은 어머니에게 어젯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고했다. 아들의 이야기에 놀란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행동을 한 처녀는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소자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할까 염려되오니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디 다시 이사를 서둘러 주십시오. 아들의 이야기에 놀란 어머니는 아들의 말대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고 처녀의 집에 매파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이틀 후 정도령 집은 멀리 이사를 가버렸다. 그날 밤 이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후로도 정도령은 이 동네를 지나칠 때면 처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다니곤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정도령은 우연히 옛 동네 근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소문 들었나?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처녀. 그러게, 인성도 참 바르고 말이야. 그 집에서 좋은 혼처로 시집을 보내준다는 것도 마다하고 결국 자신이 마음을 준 도령이 있다며 오직 그 사람만 기다리다 결국 상사병으로 죽었다는구먼. 가엾기도 하지. 다른 병도 아니고 상사병이라니. 어떤 놈이 그 고운 처자를 마다한 것이야. 누가 아니래. 그렇게 죽을 바엔 그 도령 이름이라도 말해주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구먼. 정말 안 되었네 그려. 정도령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처녀가 죽었다니. 그것도 나 때문에. 요망한 처녀인 줄 알았더니 오직 나만을 기다리다 상사병으로 죽었단 말인가. 게다가 결국 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말이야. 알고 보니 지조가 굳은 여자였고 정말 진심으로 용기를 내서 내게 온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정도령은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사랑 고백했던 처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면 무엇하겠는가.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거늘. 그 후로 처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은 정도령은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가엾은 여인이여, 내가 참 어리석었소. 어리석었어. 미안하오. 시간이 흘러 정도령은 벼슬길에도 오르고 집안이 정해준 처자와 장가를 들어 가정을 이루었지만 집안의 소개로 만난 사이라 그런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불같은 아내의 성격에 가정 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방금도 아내에게 대차게 핥힌 팔뚝의 흉터를 보며 한숨을 지으며 산책에 나섰다. 그럴 때마다 정신은 그때 그 처녀가 다시 떠오르곤 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그녀와 살았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까? 왜 그토록 그 마음을 몰라주고 모질게 대했던고? 가엾은 여인이여, 용기 내었던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난 너무나 어리고 고지식하여 너무 세속의 것만 생각했구나. 이렇게 살아봤자 이리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녀를 다시 찾아가 사죄하며 그 사랑을 받아주었을 것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산책 중에 돌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져 정도령은 그만 정신을 잃었다. 아들아 정신이 드느냐? 어머니가 어찌 여기에? 그리고 왜 이렇게 젊으시지? 무슨 소리냐? 마당에 기절해 있던 너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예? 머리라도 다친 것이냐? 아이고.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고 깜짝 놀란 정도령. 이게 어찌 된? 자신은 더 이상 나이든 중년이 아닌 어렸을 때의 정도령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회귀. 아니, 그럼 그 오랜 세월이 모두 꿈이었단 말인가? 왜 팔이? 그리고 아픈 팔을 보는데 세상에, 그곳은 분명 자신의 아내에게 대차게 핥힌 흉자국이 아무렇지만 남아있었다. 꿈이 아니었어. 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되돌릴 수 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아들? 예, 어젯밤, 아니, 사실 제겐 마음에 둔 처녀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알아보고 있는 홍천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냥냥. 그렇게 정도령은 어머니에게 처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말하며 처녀와 약속대로 매파를 보내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혼례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첫날 밤. 미안하오 부인, 내가 너무 늦을 뻔했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 하루 만에 저와 한 약조를 지켜주셨으면서. 서방님, 오히려 밤에 무례하게 갑자기 찾아가 놀라게 한 제가 더 잘못이지요. 소녀 절 받아준 서방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진실된 마음을 몰라줄 뻔했던 내가 더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냥냥. 자꾸 또 그러신다. 그러면 절 평생 아껴주시면 되잖아요. 알겠어. 네, 그리하다마다 다시는 후회하며 살지 않을 것이오. 이들의 행복을 바란다면 구독, 좋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선 회원가입까지 해주시면 전설의 곤양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냥냥.